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의혹에 대해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원내대표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꽤 무거웠던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도시 투기 의혹을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흔히 하는 표현으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취지로 들렸는데요. 예. 과거에 우리가 그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정책 실패가 유일한 게 부동산이었다. 네. 그런 말을 하셨는데요. 2005년도에 제2기 신도시 발표하고 그때도 투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그 당시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요. 2007년도에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것은 법률 제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환수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국민 감정적 차원의 문제까지 저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는 단호한 대처를 엄정하게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일련의 흐름을 쭉 보면서 3월 2일 이후에 보면서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폭로를 했잖아요. 네. 3월 3일 날 대통령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 투기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로부터 하루 이틀 뒤에 말씀하신 게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하라. 갖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 폭로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거기에 나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도 계속 수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따라가는 형식이거든요. 예, 선제를 하고 초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사 부동산 대책의 중단 없는 추진을 말씀하셔서 두 가지 시그널을 동시에 말씀하셔서 대통령의 진정성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세간에서 이게 꼬리 자르기에 시간을 벌어주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예.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치권으로 와서 뭐 대형 폭탄이 될 가능성은 없고 사실은 이제 정부 구조적인 문제로 이렇게 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은 좀 과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이제 발표를 보면은 시흥시라든가 광명시의 공무원들도 신도시에 이제 투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뭐냐면요. LH뿐만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투기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사람에 대한 조사보다는요. 토지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정말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신도시 지정된 6군데에 그 당시에 1, 2개월 전에 있지 않습니까? 발표되기 1, 2개월 전에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정보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LH 직원 10몇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성립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발본색원 하려면은 토지 거래 대상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한번 조사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충돌 방지법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국회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LH 투기 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법안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 그래서 징벌적 벌금과 징역형까지 넣는 걸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가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하겠다는 건데 이해충돌 방지법은 내내 미적거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가 갑자기 급해지니까 지금 소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투기를 입법으로 막겠다고 한 것은 뭐 그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 되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초동 대처 선제 대응을 해서 이 투기꾼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지 말고 빨리 조사해서 수사하고 그것을 넘겨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예방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거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이해충돌 방지법이 한 8년 정도 전부터 계속 국회에서 있는 거잖아요. 2013년부터 예. 상임위에 올라왔던 법인데요.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 이야기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말할 참 자격이 없습니다. 여야가 똑같은 거 아닐까요? 여야가 똑같지만 그 부분에서만큼은 국민의힘이 더 심했죠. 어떤 부분? 예. 박모 의원이라든가 등등등 실제로 거기 상임위에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방을 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뭐 여당 탓으로 이렇게 돌리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상황들이 사실은 지금 이게 뭐냐면요. 내부 정보를 통해서 토지를 거래한 사람들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익 취득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심판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광명시, 시흥시 예를 들자면은 주위 정보를 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됩니다. 공공에서 개발하는 영역인데도 사적 이익이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뭐냐면 LH가 공공개발의 성격을 이제까지 무시하고 개발 사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신도시 사업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일부 뭐 극단적인 분들은 LH 없애라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가야지만 이 국민들의 감정선을 저는 추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의 조사 과정을 고려했을 때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될까요? 일단 그 제가 봤을 때 이게 애매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정보를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면 허디하는 커피 마시다가 들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애매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범죄를 알아보니까요. 이익이 실현되어야지만 이게 범죄로서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증권 같은 경우 우리 바로 이제 이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다른데 이거는 지금 땅을 팔아야지만이 이익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또 이 재산권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재산권에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소급해서 환수하는 문제 이것도 이제 헌재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결국 뭐냐면은 여야 정치권이 싸울 건 싸우더라도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얼마나 합의를 잘해주느냐 하는 측면이 지금 넘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또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일단 발표 내용에 기존에 없던 게 들어가서 그게 충격을 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이게 이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계속 뭐 LH 직원의 추가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광명시 공무원, 시흥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도 지금 뭐 광주시라든가 충청남도 지사시장들이 그 공무원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고 파급의 효과로 보면 덜풀처럼 번지는 상황인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1차 조사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내일 모레 추가 의혹이 더 터질 경우 그게 1차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훨씬 커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걷잡을 수 없이 더욱더 바닥을 칠 거다. 이걸 제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오늘 발표되는 게 그 직원 대상으로만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인척도 아니고 본인만 발표되니까 당연히 미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 LH 직원들 중에 이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안 해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인트라넷이라든가 개인 그 내부망에 글을 올린 것들을 보면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에 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조적 그 혁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자체에서 재개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이런 소문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지자체 공직자들의 문제, 그다음에 또 지자체의 또 지방 정치권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투기라는 문제가 이번에 터졌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폭탄을 저는 맞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은 이게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흔들어 온 부정의 가장 큰 골입니다. 저는 이거 정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거래를 두고 엄청나게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주체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검찰과 경찰의 협의체를 통한 수사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셨지만 LH공사하고 공무원들 중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
동의 안 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때문에 처음부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강제 수사를 하려면 검찰 중심의 합동수사본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쭉 그래서 전문가들이 해온 거거든요. 결국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검찰, 경찰 뭐 합동수사, 협의수사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검사 한두 분 정도 파견해갖고 자문 받는 게 무슨 합동협력수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정부의 대응을 보면 조사 방식이나 조사 주체나 실효성 다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 방식은 이게 수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토지와 금융거래를 먼저 봐야 되는데 네. 정부 합동 조사반에 의해서 의혹이 있다고 밝혀진 것만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조사 이후에 수사하는 방식이면 이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다 벌어주잖아요. 초기에 우리가 월성원전 경제성 그 조작 문제에서 보다시피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불리하면 들어가서 컴퓨터 파일도 지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합동수사본부를 이끌었던 게 검찰 중심의 합수본이었습니다. 예. 이거를 수사 경험이 있고 유일한 수사 경험이 있는 기관들을 빼버린 수사 주체의 문제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박 대변인님이 말씀하셨지만 투기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거기서 본 이익을 환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좀 불명확합니다. 네. 입증을 해야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조사기관 방식 주체 실효성이 다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투기가 폭로된 이후에 압수수색까지 들어가는데 일주일이나 걸렸잖아요. 골든타임 다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빨리 보완해야 된다. 정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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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주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예. 이제 잠깐 본질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과거에 검찰 수사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됐던 거는 인지 수사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법적 절차를 보면은 증거가 나오고 해야지만이 이 금융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절차가 되어 있는 거지 네. 인지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없기 때문에 잘 못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검찰 출신들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금융 사건하고 달라서 이 토지 관련되는 수사는 방대한 양의 문제지 정밀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왜 즉각적이지 않나는데 땅을 바로 팔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뭐 즉각성의 문제도 아닌 거고요. 이 이야기는 누가 하셨냐 하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수색 영장 청구를 했을 때 경찰도 늦게 했지만은 검찰도 영장을 이제 법원에 청구하는 것에서 금요일 날 밤에 하면서 예. 이제 주말이 넘어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른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원도 한 2, 3일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발부까지. 법원도 한 2, 3일 걸렸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검경 수사권이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만은 이 형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검찰과 경찰은 협력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변창흠 장관은 그러면 그 당시에 사장이었기 때문에 책임론이 많이 제기가 되잖아요. 네. 국회 국토위에서도 많이 혼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사과도 많이 했고요. 국민의힘은 사퇴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이게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네. 그 다음날 대통령께서 전수조사를 말씀하신 그날 예.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둔했거든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사도 안 해보고 수사도 안 해보고 관리 책임인지 범법 사실인지 저 사람은 어떻게 알지? 예. 그다음 두 번째, 관리 책임은 작은 책임입니까? 장관쯤 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요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이사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네. 그 공공기관 개발을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이잖아요. 그럼 국토부하고 주무공기업인 LH공사가 매우 중요한데 예. 말하자면 수술을 해야 될 칼에 지금 세균이 덕실덕실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창흠 장관과 국토부가 중심이 된 조사도 잘못된 거고 변창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자세도 잘못된 겁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부동산 대책의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보궐선거 때문이라도 집권 세력 내부의 이유로 저는 경질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래 못 갈 거다. 경질될 것이다. 근데 민주당도 사실 내부에서도 사퇴해야 된다가 맞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또 수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그 관리 소홀, 기관장의 관리 소홀이라는 것은 이 직위를 걸 만큼 중대한 사안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큰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요. 예. 아마 변창흠 장관 본인도 사퇴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주택 정책이 공급 대책이지 않습니까? 예. 공급 대책의 신뢰에 의문이 생기면은 흔히 하는 부동산이 또 요동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래서 이사 대책은 추진해라 이렇게 말한 예,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은 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제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예. 부분도 아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저도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제3기 신도시 중에 투기가 뭐 과다하게 일어났던 지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거래를 확인해 보면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지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아마 논의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도 언급했던 이사 대책은 추진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언급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이사 대책은 그럼 지금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대책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네네. 있으니까 이사 대책을 아마 뒤로 돌리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예. 25번의 대책 중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공급 대책이잖아요. 대책, 예. 이거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을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고민은 있을 겁니다만은 사실상 3기 신도시 6곳이 다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공개발이라고 할 때 우선 공공개발의 1단계가 토지 수용 아닙니까? 네. 예. 토지 수용을 하려면 토지주들이 동의를 해주고 협의 대상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전국의 토지주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동의 못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무효화시키지 않더라도 정부가 약속한 시간 내에 공공개발이 되는 거는 실질상 불가능할 거다. 더 늦춰질 거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무효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부가 이걸 고집해서 가더라도 예. 시간 안에 되긴 힘들 거다. 그래서 이게 서민들의 주택 고통은 점점 심화되고 더 가중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네네. 변명을 해야 되는데요. 야당과 일부 이제 경제 관련 보수 언론들이 퇴로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취소하라 이러면은 취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100%왜 공급 안 해?라고 또 이렇게 그 비판을 할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쟁으로만 접근하면은 정부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민들이라든가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좀 나쁘게 작동될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서 민주당이 현재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그 대상을 보니까 예.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의원 3명이거든요. 일단 3명 모두 해명을 내놓기는 했는데 일단 이번 사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재 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아는 바로는 당에서도 윤리심판원에서 자체 조사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사하는 방식의 문제라든가 이 흔히 하는 이 조치의 문제는 LH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조사 방식과 결과에 따라서 아마 준용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네. 하나 조금 이렇게 그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들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는 측면을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그린벨트 땅으로서 이 개발 조건과는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절차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들은 여기에서 이익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은 저 국민들의 시선은 굉장히 저는 좋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뭐 갑자기 뜬금없는 공격 같습니다만 한편으로 오세훈 시장이 네. 2009년도에 이제 본인 가족들의 땅이 저기 뭡니까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적되면서 네. 좀 이익이 발생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본인 스스로는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생겼으면 국민의 감정상 그런 부분들은 또 사과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바라보고 박 계십니까? 대표님 결국 오세훈 후보까지 끌고 들어가시네요. 저는 여당 의원들의 대응이 가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가지 대응입니다. 내가 안 했고 가족해서 몰랐다.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쏙 뒤집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다음 하나가 뭐 내가 은퇴 노후용으로 구입했다. 지금 양양자 최고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용으로 구입하는 땅을 진입로도 없는 맹지로 구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같은 땅이라면 맹지라면 가격이 엄청나게 주변 시세보다 낮아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노후용으로 퇴직금 따서 했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대응 자체가 국민의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불공정이나 내로남불이 제가 볼 땐 집권 세력 내부에 이제 이게 만연돼 있다는 것이고 위에가 윗물이 이러니까 밑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실명으로 자기 이름으로 땅 사고 하는 건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진짜로. 예. 대부분의 땅은 차명거래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침 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하신다니까 예.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기대를. 아니 이 부분은 제가 네. 짚고 넘어야 되겠는데요. 이 정치권에서 분명히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윗물이 흐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왜냐면요. 이거는 역물탁입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의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뭐 심하게 정치인들 숫자 몇 명 됩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 담당기 공직사회라나 유관기관들이 정보를 통해서 했다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훨씬 더 저는 광범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 거래 내역의 숫자가 뭐 흔히 하는 국회의원 뭐 300건 정도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수천 수만 건이라고 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갑자기 올랐던 숫자가요. 그렇다면 이건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조사를 해야지 위에 사람들 몇 명 치고 끝내겠다. 이건 전 역으로 이야기하는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LH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가 나고 있고 LH 이름 때문에도 희화하는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또 정치권의 그런 사항이 또 반성할 사항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방선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요 최근에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 투사 느낌도 나고요. 그 오세훈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던데요. 그 안철수 대표님 발언에 좀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네. 쫓아내야 된다. 뭐. 정리를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한 그 여성 의원 3명이 지금 거기 캠프에 들어가 있는데 그 3분을 빼라. 네네네. 예. 예, 뭐 선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선거의 원인 제공이 왜 있었느냐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자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요. 예. 좀 표현이 좀 거칠었고요. 또 그게 흔히 하는 말로 제가 알기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쓴 분들이 이 3분 말고 다른 남성 의원들도 있었을 겁니다. 네네. 남성 정치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분을 꼭 찍어서 이야기하니까 좀 이 여성 후보로서 좀 불쾌한 측면이 저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에서부터 좀 강하게 나오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한편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정부에 가서 장관하고 나면은 이 투쟁심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선거판에 돌아오면은 다시 이제 겁니까? 정치 근육이 이제 생기는데 예.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예. 이 야당 후보들에게 대해서 제가 좀 비판을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 좀 비판을 하자면요. 네. 이제까지 정책 공약 하나 내놓은 게 제대로 없어요. 음. 이제까지 보여준 거라고는 단일화. 그다음에 흔히 하는 이제 여당에 대한 공격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정책은 그래도 꾸준히 내놓은 것 같은데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너무 좀 현실성이 떨어져가지고 예. 75만 원을 지켰다고 하면서 재원이라든가 부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산단이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어디에 뭐 산업단지를 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 좀 이 박영선 장관이 봤을 때는 토론할 거리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거 하나 여쭐게요. 그거 단일화 언제 결정이 됩니까? 민주당 예. 3월 17일 정도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 토론 2번 정도 하고. 예.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예측이야 뭐. 한편으로는 안 하시겠어요? 김진애 의원의 통큰 결단에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지금 실무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협상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어떻게 합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가시권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네. 우선 2분 후보가 통큰 합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시안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세부적인 것만 실무에서 합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큰 무리 없이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한마디 첨언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 후보에 대해서 공약을 조금 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대변인님께서. 국민의당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 아니 국민의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네. 수직 정원보다는 다 현실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각 당 후보가 정해졌고 그다음에 안철수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가 이제 가시화되니까 네. 지지율이 출렁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영순 후보가 상대적으로 LH공사 뭐 투기 의혹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지지율 선두 자리를 지금 양자 대결 구도에서 2등으로 나오는 게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예. 예민해지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네.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후보로서 행보를 하고 난 뒤 40일 만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 3명의 여자 의원들에 대해서 캠프 내 정리를 하라는 건 상대 후보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 가부장적인 여성 비하라고 치고 나오는 게 생뚱맞고 그게 무슨 여성 비하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조언이 있으면 뭐 물론 지금 선대위 체제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용성 있는 대응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상황에서 지금 LH 그 비리 의혹도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쉽지 않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사실 박영선 장관이 이제 그 야권의 단일화라든가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지지도가 개인적인 아마 저는 인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는데 지금 조금 위기이다 보니까 좀 어렵지 본인도 좀 힘들다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빨리 이 선거가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 공약 선거로 전환이 되어야지만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에 대한 비판도 서로 주고받고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SNS를 통해서 정치 재개를 선언하고 나섰잖아요. 일단은 복귀 선언 자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까지 들어보도록 황교안 하겠습니다. 전 대표께서 작년 4.15 총선 패배 이후에 미래통합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사실 성찰 수면 아래로 들어가셨죠. 네.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셨는데 한 두 달 돼가나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책 책이요? 대화록. 예. 예. 사실 거기에 보면 고백록, 참회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서 반성과 성찰의 마음을 깊이 잘 수레해서 풀어놨습니다. 그 책이 나왔을 때 이미 행보가 초읽기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네. 본 것이고요. 예. 어제 거제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 참가를 가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부산 행보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배낭 메고 수행은 달랑 1명 데리고 두벅이 이 행보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예. 이거를 몸으로 하는 성찰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성찰을 통해서 정말 가식 없이 서민들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민들을 만나서 서민들 얘기 듣고 우지람도 듣고 예. 하다 보면 서로 공감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시기적으로는 황교안 대표가 국민의힘 유력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더라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기반도 있고요. 그리고 4.7 보궐선거가 지금 국민의힘 차원에서 엄청 중요한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직 당대표로서 당연히 지원 행보에 나서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퇴임 시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오해를 네. 받고 있는 건데 정치 일정을 보면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5월 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5월 말에서 6월 초에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정치 행보를 한다면 보궐선거 국면인 지금이 맞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합니다. 예. 왜 나왔을까요? 윤석열 총장 때문에 나왔죠. 아, 그런가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평생 검사만 하다가 이렇게 대권주자 나오는데 본인은 이제 검사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고 총리도 했고 당대표도 했고 예. 사실 흔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일반 사회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네. 국정 정반을 아울러 봤는데 본인이 훨씬 더 잘하신다고 생각하겠죠. 예. 저는 뭐 개인적인 좀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은 이 민주주의적 제도로 뽑는 대표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민주주의적 제도라는 것은 흔히 하는 수사하듯이 파고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나누고 분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이 과도하게 이렇게 사정기관에 계셨던 분들은 이 자기만의 규칙에 의해서 집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황교안 대표도 이 당대표 하실 때 너무 뭐 강성으로 가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쉽지 않을 듯합니다. 복귀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